네, 안녕하세요. AI 시서그 아이피탈리 아, 오랜만에 하니까 말이 보이네요. AI 시서그 아이피탈리스트 베타입니다. 네, 제가 7월에는 좀 많이 바빴습니다. 일단 자격증을 3개를 준비를 했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준비까지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바빠서 업로드를 거의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자격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했던 크게 3가지였는데요. 일단 KT하고 환경에서 만든 에이스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관련 AI 관련 자격증이 있어요. 뭐 AI for everyone 뭐 이렇게라고 하는 뭐 그런 자격증인데, 이제 여기서 크게 2가지를 저는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제너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LLM 자체를 좀 이렇게 평가받는, 얼마나 잘 쓰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시험이 에이스 제너러티브라는 시험이었고요. 요거는 요번에 1회 시험이었는데 1회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스 어소시에이트는 지금 이 한국에 나와 있는 자격증들 중에 국가공인 자격증 최초로, 그리고 유일무이하게 이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말고는 국가공인 자격증 자체가 없어요. 예. 네,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자격증은 제가 이제 더아이랩이라고 하는 기업교육 전문으로 하는 그 회사에서 만든 민간 자격증인 AX 전략기획 전문가 2급, 요런 자격증까지. 그러면은 왜 2급을 땄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2급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에이스 제너러티브와 마찬가지로 처음 시행된 시험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AX 제너러티브도 그렇고 AX 전략기획 전문가 2급 과정도 처음 나오자마자 둘 다 합격을 했습니다. AX 어소시에이트는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시험을 봤어가지고 결과 발표까지는 좀 많이 남아있는 예정이고요. 그 앞에 뭐 3종 다 합격했다라고 한 거는 이제 그 오늘 사실 좀 클로드가 지금 좀 오류가 있어서 클로드가 지금 실행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좀 제미나이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디테일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일단 에이스 제너러티브 하고 어소시에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에이스 제너러티브는 LLM 자체를 쓰는 시험이에요. 뭐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을 하고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하고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진짜로 뭐 코딩이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진짜 AI 자체를 쓰는 것에 대한 그런 자격증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그런 프롬프트 측면에서는 되게 정제되어 있는 것들, 정제를 내가 할 수 있어야만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공부하시면은 그런 LLM의 기초적인 활용까지는 전혀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크게 영역이 뒤에 아마 없네요. 그럼 제가 그냥 공부했던 걸로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5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냥 어 그 벌써 또 까먹었죠. 역시 자격증 공부는 그 역할, 맥락, 명령, 그리고 형식, 어조,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LLM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영역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캐스트, 워크 프레임. 캐스트는 뭐냐면 이제 대상, 뭐 구도, 그 다음에 뭐 스타일, 그리고 뭐 이제 뭐 기술적인 요구사항, 뭐 어떤 뭐 사이즈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네, 당근 알람이 또 떠버렸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영역,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영역. 그러니까 사실 이 어소시에이트가, 그러니까 이 에이스 시험은 전체적으로 데이터 분석 쪽에 좀 강점이 있는 시험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같은 경우는 파이썬으로 이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을 하면서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약간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시험이 모체이다 보니까, 뭐 모체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에이스 어소시에이트가 국가 공인까지 받은 시험이다 보니까 에이스를 운영하는 KT랑 한국경제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요거가 메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스 제너러티브에서도 이런 원래는 파이썬으로 이렇게 정형 데이터 분석을 하지만 이제
에이스 제너러티브 LLM을 통해서도 이런 정밀 데이터 분석하는 영역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 끝나지 않고 가장 마지막에는 그 에이전트 개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트리거형인지 아니면은 뭐 일상적으로 그냥 뭐 엔파렘이나 뭐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자동 반복하는 뭐 그런 그러니까 워크플로우형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프롬프트 에이전트인지 아니면은 그냥 네, 그러니까 프롬프트 에이전트하고 워크플로우 에이전트 이렇게 두 개의 구분점에 대해서 그거까지 다루는 게 에이스 제너러티브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진짜로 내가 좀 AI를 좀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약간 초심자부터 이제 뭐 에이전트 개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한 중급자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시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스 제너러티브 같은 경우는 기업 교육으로 나온 시험이다 보니까 개인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응시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B2B로 이제 그렇게 단체 시험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파이썬 코딩 시험이에요. 예, 파이썬은 코딩을 해야 되고 요거는 솔직히 제가 조금 합격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개발 베이스가 아예 없어요. 예. 제가 배웠던 언어라고는 한 15년 전쯤에 했던 씨뿔뿔이 마지막. 예. 예, 사실 그게 씨뿔이었는지 씨뿔뿔이었는지도 기억이 사실 잘 안 나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고, 그러다가 요번에 요걸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다시 제 인생에서 코딩을 배울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겸사겸사.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뭐 AI 뭐, 그러니까 사실 저는 파이썬이 왜 인공지능인지도 사실 요거 시험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머신러닝과 딥러닝 자체가 인공지능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는 거죠. 예. 왜냐면은 뭐 LLM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연산을 해서 언어적인 출력을 내는 거니까요.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래서 에이스 어소시에이트는 기본적으로 파이썬 코딩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때 C++이나 C++을 배울 때는 막 코딩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재미가 너무 없었는데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재밌었냐면 이 파이썬 코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한다는 거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다는 거죠. 예, 필요한 데이터들 막 결측치 있는 것들 다 날리고 뭐 요거를 예쁘게 잘 다듬어 가지고 이쁜 형태로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컴퓨터에 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이제 상관관계를 찾는 것들이죠. 머신러닝을 통해서 머신러닝이라는 게 사실 쉽게 이야기 드리자면은 수많은 이 관계식들을 통해 가지고 가장 잘 결과값을 예측하는 걸 찾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에이스 어소시에이트는 제가 사실 이거는 불합격하더라도 이거 시험 본 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코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머신러닝과 딥러닝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준비한 이유가 제가 이제 진학하는 국민대 인공지능 응용학과에서 요 내용을 좀 많이 다뤄요. 예,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준비했던 시험이었고요. 아무튼 에이스 어소시에이트는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판다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매트플립의 뭐 파이플럿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이킬런이랑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나중에는 뭐 그 뭐더라? 그 딥러닝에서 쓰는 네, 아무튼 그런 댄스나 막 그렇게 이거 기억이 진짜 안 나네요. 네, 잠깐 컨닝 페이퍼를 좀 하자면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PD 머지, 표 합치고 뭐 이렇게 메타폴리 파이플롯 해가지고 이제 뭐 그리고요. 예, 그다음에 뭐 조인트 플롯도 하고 뭐 아웃라이어 세는 것들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드랍앤에이에서 결측치 날리고 원하딩 코딩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해가지고 뭐 머신러닝에서 이렇게 8대2 비율로 이렇게 나누는 것들. 그다음에 사이클런에서 이제 뭐 프리프로세싱 하거나 이렇게 스케일링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모델 셀렉션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앙상블에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부터 시작해서 리그레서 뭐 이런 회귀 추정이나 이런 것들도 하죠. 그리고 XG 부스트 이런 모델도 다루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쪽에서는 텐서플로우 활용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퀀셜이었어요. 시퀀셜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네, 시퀀셜에서 이제 그런 것들 써가지고 이제 그 레이어, 히든 레이어들 설계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어소시에이트는 하면 좀 공부해 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대한 좀 어떤 이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에이스 제너러티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좀 프롬프트를 좀 잘 써보고 싶고 아니면 조금 내가 초심자고 그다음에 에이전트 개발까지 조금 이렇게 맛을 보고 싶다 하면은 에이스 제너러티브가 되게 좋을 거고요.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코딩을 통해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AX 전략기획 전문가 2급. 요거는 제가 2급밖에 못 딴 게 아니라 지금 시험이 2급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제 조만간 1급도 생길 텐데 어쨌든 지금 이 3종의 시험 중에 에이스 제너러티브하고 AX 전략기획 전문가 2급은 제가 전부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달라요. 아까 이거는 좀 파이썬을 이용하든 아니면 LLM을 이용하든 인공지능 그 자체를 다루는 시험들이었다고 하면요. 이 더하이랩의 AX 전략기획 전문가 2급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 AI만을 쓰는 게 아니에요. AI를 내가 왜 써야지? 어떻게 써야 되지? 그 어떻게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 이런 내용보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업무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뭐고 내가 이 HDA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 업무를 이게 쪼개가지고 워크플로우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어디가 인간이 하고 어디는 AI한테 넘기고 그리고 이제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들 뭐 반복적이 많은 것들이 좀 힘들겠죠. 그럼 페인 포인트 같은 것들을 AI한테 넘기고 근데 뭐 IFV 매트릭스를 통해서 어떤 걸 우선적으로 AI로 전환할지 그러니까 이거는 AI 자격증이라기보다는 AX 그 자체에 대한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 에이스 어소시에이트는 최초의 국가공인 그리고 유일무이한 국가공인 AI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더웨이랩의 AX 전략기획 전문가 과정은 AI 자격증이 아니라 AX 과정 자격증으로는 최초의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ITL 뭐 이런 이거 약간 들어본 사람 부신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 휴먼 인더 루프죠. 어디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지. 그래서 요거는 HR과 AI가 합쳐진 그래서 전략기획 전문가. 그래서 이제 이건 단순히 AI를 쓰는 게 아니라 AI를 어떻게 회사에 들고 들어올지에 대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재미나이가 세 개다. 저 따길 기원하면서 세 개의 자격증 완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두 개만 확정적으로 땄고 솔직히 어소시에이트는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번에 국민대학교 인공지능 응용학과에 최종 합격을 해가지고 9월부터는 제가 26학번이 다시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자격증 이야기와 제 대학원에 대한 근황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에이스 제너러티브 과정하고 에이스 어소시에이트를 어떻게 AI로 공부했는지 그 과정을 다음에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시스워크의 아이프탈리스트 베타였습니다. 네, AI 시스워크는 여러분들 많이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AI하고 내가 AI 시스워크 시스템으로 일한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이름 자체가 그 더와이랩의 AX 전략기획 이쪽이랑 좀 더 느낌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프탈리스트는 저는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기도 하지만 돈보다는 지적 자산, IP탈. 그러니까 캐피털이 아니라 지적 자산,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에 대해서 지적 자산가가 되고 싶다. 그런 베타. 베타 의미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